15세기 초 그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스페인, 포르투갈, 영국 등은 이 바다를 넘어서서 식민지 건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뻗어나가고 있었죠.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국가 간 교육을 통해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있던 사이에 같은 시기에 러시아는 바닷길이 막혀 있는 폐쇄적이고 낙후된 변방 국가로 취급받고 있었어요. 그래서 땅을 넓혀서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. 그 결과 러시아는 점점 그 영토를 넓혀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. 얼마나 넓혔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?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이쪽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. 와, 진짜 크다. 그래서 저 태평양에 마주치는 곳까지 나가게 됩니다. 이렇게 그 바다로 나갈 그 교두보까지 확보를 했지만 그러니까 유럽의 강국 반열에는 끼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래로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하고 폴란드가 있었고요. 또 위로는 발트의 강자였던 스웨덴에 밀려서 이 서유럽 쪽으로는 발을 딛지 못했던 거예요. 동쪽으로는 땅을 넓혔어도 서쪽으로는 막혀 있었던 것이죠. 이런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피오트르 대제가 등장하게 됩니다. 1672년입니다. 피오트르 대제, 즉 피오트르 1세는 그 샤르 알렉세이의 막내로 태어났어요. 귀엽네요. 인형 같은데요. 예. 쪼꼬미. 하지만 피오트르가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시기는 단 4년에 불과했어요. 왜냐하면 4살이 되던 해 아버지인 샤르 알렉세이가 세상을 떠났고요. 그래서 이제 평화가 깨져 버리죠. 바로 알렉세이의 뒤를 이을 후계자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가계도를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? 네. 이렇게 아버지였던 짜르 알렉세이는 결혼을 2번 하는데요. 첫 번째 아내에게서는 영리했던 딸 소피아를 포함해서 아들 표도르 3세와 이반 5세를 얻었고요.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뒤에는 표트르를 얻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짜르 알렉세이의 뒤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는 이 중에 누가 되어야 될까? 효도르 3세 아닌가요? 예, 사실은 소피아가 위긴 한데 네.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한 때문에 그 황제 자리에 오르기는 힘들었고요. 바로 이제 표도르 3세가 그 뒤를 잇습니다. 하지만 그 표도르 3세는 그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재위 6년 만에 죽었구나. 죽고 말죠. 그런데 표도르 3세 뒤를 이어서 짜르가 된 이는 바로 10살의 표트르였죠. 어? 막내 아들이 된 것이죠. 이반 왜요? 5세는 어떻게 되고요? 그러니까 이반 5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. 뭐지? 예, 그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그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오.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표트르가 이 제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선포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표트르가 짜르로 선포된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.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황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. 이런 그 쿠데타를 일으킨 배우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는데요. 누군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? 네. 이반 아니야? 소피아 아니야? 어, 소피아네. 표트르의 그 이복 누나 소피아 공주인데요. 욕심이 많은 것 같아. 엄청. 보면. 혼자 왕관 쓰고 뭐 저 지팡이도 들고 뭐 다 하고. 소피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자기의 그 친동생인 이반 5세 대신에 그 이복 동생인 표트르가 자리에 오르니까 이 소피아 공주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. 자기의 친동생 이반 5세가 표트르를 지지하는 세력의 손에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. 이 소문이 아주 위력이 대단했습니다. 이 황실 부대가
이 소문에 아주 격분한 나머지 표트르와 그의 세력이 있는 궁으로 쳐들어갑니다. 이 그림을 보면요, 맨 오른쪽에 그 황실 부대원들이 창을 들고 있죠.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. 네. 네. 이 사람이 바로 표트르의 외가의 후견인들이에요. 그리고 이마를 짚고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표트르의 친어머니입니다. 예. 그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표트르입니다. 바로. 예. 아, 애기 때구나. 어리니까. 그 뒤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여자가 바로 소피아 공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아닌 척하고 있네. 그러니까. 그런데 격분한 황실부대가 그 소문과는 달리 이반 5세가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도 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. 그들은 표트르의 측근 그 40명을 끌고 나가서 저 도끼로 난도질을 하거나 그들을 창날 위에 던져버려서 살해하죠. 이때 불과 10살이었던 표트르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은 그 표트르 평생에 걸쳐서 트라우마로 남게 됐는데요. 그런데 쿠데타에 성공한 그 25살의 당시 나이였던 소피아 공주가 차마 표트르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홍조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미 짜르로 선포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시 그 러시아사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였거든요. 그래서 소피아 공주는 타협안을 하나 내는데요. 자기 친동생인 이반 5세를 표트르와 함께 공동 짜르로 네? 만드는 것이었어요. 이반은 일명 상급 짜르, 그리고 표트르는 하급 짜르가 된 것입니다.